안녕하십니까. 빛나리팜 이윤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방부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또 열은 어떤 방법으로 이동이 되는 건지, 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 기술에는 어떤 게 있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양동이가 있어요. 그 양동이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요. 근데 이 양동이 안에 항상 100리터의 물을 담아놓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새는 양의 물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계속 퍼놓아야죠. 그러니까 퍼놓는 방법 위에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양수에서 퍼놓는 방법, 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동이에 구멍을 틀어 막아야 돼요. 새는 물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자, 하우스도 마찬가지죠. 하우스의 온도를 만약에 20도를 유지를 하려면 외부로 새는 열, 외부로 바깥으로 새는 열을 어떻게 돼? 그만큼의 양을. 계속 퍼놓지 않으면 20도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하우스에 이렇게 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는 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는 양을 줄이고 열을 집어넣으면 그 열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 열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이거 뒤에 왕도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너지 절감은 새는 것들을 막고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거, 이것이 왕도다. 다른 방법이 없다. 라는 걸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우스의 난방 부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으로도 바닥으로도 열이 새거든요. 이게 한 30% 새는데 이 부분은 뭐 우선 당장 무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 계산식이 이렇게 돼요. 접촉 공기의 질량, 다시 말해서 이 하우스 표면에 접촉되는 공기의 질량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의 비열, 그 다음에 접촉 전후의 온도차,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 그 다음에 내부의 온도, 그 온도차. 그 곱한 것이 뭐예요? 이 하우스를 난방해야 되는 난방부하의 열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공기의 비열은 우리가 손을 못 대죠. 공기의 비열은. 접촉 전후의 온도차도 우리가 이건 뭐예요? 손을 못 댑니다. 외부 공기가 영하 20도 떨어졌다. 그걸 영하 뭐 10도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럼 접촉 공기의 질량이 뭐예요? 이게 이 하우스에 부딪히는 공기의 양이에요. 그건 뭡니까? 온실 표면적과 바람의 속도 등의 영향을 받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영하 5도 떨어졌어요. 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불어요. 어때요? 버스 기다리면 그런 날 엄청 춥죠. 그래서 뭡니까? 전화 박스라도 전화 부스라도 피하고 전봇대 옆으로도 피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우리가 옷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으로. 옷으로 다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뭘 가리는 거예요? 바람을 가리는 거예요. 바람을. 영하 10도가 떨어졌어도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춥습니까? 그렇게 안 춥죠. 그건 접촉되는 공기의 질량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도가 따뜻하기는 해도 바람 때문에 바람이 항상 불거든요. 이 접촉 공기의 질량이 많아가지고 난방부가 다시 말해서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제주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난방부하를 줄일 수 있겠어요? 이 접촉되는 공기의 질량을 줄여줘야 돼요. 그걸 줄이려면요. 북서쪽에 뭘 막아요? 방풍림을 막아줘야죠. 바람을 막아줘야죠. 바람을. 그래서 하우스를 지실 때부터 북서쪽에 바람이 막히는 그런 지형, 다시 말해서 언덕이 있다든지 산이 있다든지 또는 아파트로 가린다든지
이렇게 북서쪽에 바람이 막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근데 내가 여기 평생 30년 이상 농사를 져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북서쪽에 침이 없어 나무를 심어가지고 방풍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접촉되는 공기의 질량을 50%를 줄인다. 그러면 난방부의 연량을 50%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산식입니다. 그러니까 접촉 공기의 질량을 줄여주는 거, 바람을 줄여주는 거, 바람을 부딪히는 걸 줄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 우선 기본적인 핵심 기술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30년 이상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북서쪽에 나무를 심으세요. 방풍림으로. 침엽수, 이파리가 달린 거 겨울에도. 안 그러면 뭐예요? 인위적으로라도. 우리 그 가수원에 보면은 왜 철제 빔을 세우고 거기 모기장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기장만 쳐놔도 바람에 부딪히는 속도를 갖다가 유속을, 풍속을 50% 줄일 수 있어요. 가수원에 그렇게 쳐놓은 것은 바람의 피해, 즉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쳐놓은 건데 사실은 뭐예요? 하우스도 그런 액션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예요. 북서쪽에 방풍림을 막아가지고 바람을 줄여줘야 돼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이파리가 넓은 화렵수를 이용해갖고 차광막,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제주도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제주도에 이렇게 방풍림.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방풍림이에요. 이건 제가 호주에서 찍은 건데 여기가 밭이고요. 이 너머도 밭이에요. 근데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방풍림이 있는 겁니다. 밭과 밭 사이에 이 나무가 한 5m 이상 돼요. 굉장히 뭡니까? 큰 나무들이 이렇게 방풍림을 쫙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밭과 밭 사이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아, 하우스에 부딪히는, 재배사에 부딪히는 뭘 막아라? 바람을 막아라. 그 바람만 줄여줘도 50% 줄여줘도 난방부가 50% 줄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이 버섯 재배사를 짓든지 축사를 짓든지 항상 뭐예요? 자연환경을 그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름철에는 뭡니까? 일사량이 들어오는 걸 차폐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바람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이 바람 소통만 잘 만들어줘도 상당 부분 뭐예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겨울철에는 이렇게 햇빛을 많이 들여오고 여름철에는 햇빛이 차단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출입구를 막으면 완전히 뭡니까?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가 건축물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은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대류예요. 대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 떨어졌어요. 제가 우통을 벗었습니다. 춥지요. 그 추운 게 왜 추운 거예요? 제 피부는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자 운동을 해야죠. 흔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하 10도인 공기는 분자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느린 공기 분자가 피부에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 운동을 받죠. 그 분자 운동을 받으면 공기는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는 겁니다. 팽창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뭡니까? 상승 기류를 만들죠. 위로 올라가요. 그럼 또 밑에는 뭐예요? 차가운 쇠 공기가 들러붙는 거죠. 그놈도 뭡니까? 분자 운동을 받아가지고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열 에너지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퍼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 뭐야? 이렇게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 밑에 불은 분자 운동이 빠르지 않습니까? 분자 운동을 바로 받는 부분에 물 분자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팽창이 되면 밀도가 낮아지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열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유체가 이동되면서 이동되는 거. 그게 바로 대류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도 뭐예요? 몸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상승돼서 열이 이동되는 건 대류를 막는 작업이에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몸에 붙은 따뜻한 공기가 대류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우리가 유리와 비닐 친 것도 뭐예요? 공기의 유동을 막는 거지. 이 공기의 유동을 바로 뭐예요? 대류를 막는 겁니다. 이렇게 대류를 가장 잘하는 물질은 뭐냐?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방부하를 줄이려면, 절감하려면 공기의 유동을 확실하게 막아줘야 돼요. 대류를 확실하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대류를 확실하게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하우스가 있어요. 우리가 개폐기를 내립니다. 겨울에. 개폐기를 내렸다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다 공기 유동이 막힌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우스 옆에 앉으면 어때요? 붕대기가 시립죠. 그건 뭡니까? 외부에서 지금 찬바람이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류가 안 막혔죠. 그래서 하우스 가생이 옆부분에 가생이 부분이 어때요? 측면이 춥고 안 되니까 뭐예요? 작물이 상태가 안 좋고 뭐예요? 안 크는 거죠. 여름철에는 하우스 가생이가 잘 되고 겨울철에는 하우스 가생이가 잘 안 되고 그게 뭐냐면 대류가 확실히 막히질 않은 거예요. 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백깥에서 외부에서 모래주머니나 흙주머니를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개폐기 내리고 뭐예요? 외부에서 꼭꼭 눌러주세요. 바람 안 들어가도록. 우리가 축사도 어떻게 돼요? 축사도 막아줘야 돼요. 바람을 문풍지를 열어주고 전부 뭡니까 이게? 대류를 막는 작업이죠. 물도 대류를 하는데 이 물은 예를 들어서 적도 부근에 있는 물이 저쪽 알래스카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고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10년 걸려요. 7, 8년 이상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물의 대류는 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쓴다? 공기의 유동, 공기가 이동되는 걸 차단해라. 이것이 기본 기술입니다.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수증기인데 방앗간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 사진을.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전부 이렇게 상승돼서 위에 모이는 거예요. 전부 더운 공기는 어디로 올라간다? 상승돼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잘 올라간다. 왜? 팽창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팽창이 되면 밀도가 낮아지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우스를 난방할 때 공기를 뜨겁게 했다. 난방하는 공기의 온도를 뜨겁게 만들었다. 그럼 전부 어디로 올라간다? 하우스 위로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를 만들면 안 돼요. 하우스 난방할 때. 이 공기가 뭐예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 않을수록 밑에 공기하고 뭐예요? 섞일 확률이 많은 거죠. 작물은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대류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금속이거든요. 쇠예요. 금속이면 금속은 분자가 뭐예요? 고체고 이게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죠. 그럼 불에서 분자 운동을 받아. 그럼 직접 받는 그 분자를 뭐예요? 금속 분자도 운동을 받겠지. 그게 열 받는 거죠.
그럼 인근 분자, 접촉되는 분자도 운동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죠. 분자의 운동기 연결이 돼가지고 쭉 열이 새 나가는 겁니다. 열이 이동되는 거예요. 분자의 운동, 접촉 운동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순으로 전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재배사 내외부로 온실 내외부로 금속이 노출되면 안 돼요. 왜요? 금속은 뭡니까? 분자가 접촉 분자의 운동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동이 빠릅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금속은 절대로 뭡니까?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물질별로 이렇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는 뭐 표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이게 실내입니다. 이게 실외고요. 그런데 금속이 만약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내외부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분자 운동이. 그냥 새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새 나가는 겁니다. 접촉 분자의 운동으로 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금속이 이렇게 노출만 돼 있으면 뭡니까? 열 에너지 부분으로는. 열로 보면은. 그냥 시루예요, 시루. 예. 그냥 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은 뭡니까? 절대로 이렇게 내외부로 연결이 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공기 접촉을 막아주셔야 돼요. 단열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층을 만들어 갖고 싸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판에 스티로폼 들었죠? 이건 철판이고요. 근데 재배사를 칠 때 이런 식으로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이 금속이 요쪽에 연결된 요 금속이 외부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단열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결로로 물이 줄줄 맺히고 흐르고 이게 문제가 트러블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사각으로 잘라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공정을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뭐예요? 인건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니까 업자들은 그냥 이렇게 맞붙이기 해버리죠. 이 맞붙이기를 할 때도 여기를 따야 돼요. 요 금속을 따가지고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뭐예요? 단열이 안 됐죠. 요 금속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스치로 보면 단열재지만 요것이 연결이 돼. 요 부분에 뭐예요? 결로가 맺혀가지고 쭉쭉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저온 저장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도 그렇고 이 트러블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하고 외부하고 절대로 이렇게 금속이 연결되면 안 된다. 그 금속을 이 판을 잘라서 뭐예요? 금속을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사각으로 해갖고 접촉을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뭐예요? 단열이 되는 겁니다. 이 단열재죠. 이게 이렇게 은박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은박지 지금 제가 여기 손에도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열재에 이 은박지 이건 뭡니까? 공기 유동을 막아요. 수분도 차단을 하고. 이게 대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감과 겉감과 안감. 이렇게 겉감과 안감. 이거는 뭘 막고? 대류를 막고. 이 지금 단열재 속에 들어있는 스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스펀지예요. 스펀지. 이 스펀지 속에 들어있는 공기층은 전도를 막는 거예요. 공기층은 전도를 막고 이거는 뭐예요? 겉감과 안감, 대류를 막는 거죠. 이게 단열재예요.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리를 두 겹을 쓰죠. 창문에 보면 요즘은 이중청을 안 쓰고 전부 뭐예요? 이 폐허 유리를 씁니다. 물론 폐허 유리를 이중청으로 쓰는데도 이제 전부 요새는 다 그렇게 씁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폐허 유리 구조가.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는 고체예요. 전도가 된다고. 열이 들어와요. 분자 운동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뭐예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있는 거예요. 공기가 여기 있거든. 공기는 기체란 말이에요. 기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요. 옆에 있는 분자가 흔들려도 옆에 있는 분자가 인근 분자가 안 흔들려요. 그 대신 뭐예요? 공기는
수축과 팽창을 잘해. 대류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 1 내지 2cm 되는 요 사이 틈새에서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대류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좁은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대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운동이 딱 들어가다가 고체는 들어갔죠. 유리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가 여기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공기층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불도 마찬가지예요. 이불도 겉감과 안감. 뭘 막고 대류를 막고 이불 속에 들어있는 이불 그 솜 속에 들어있는 공기층은 뭘 막고 전도를 막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오리털 파카를 입으면 따뜻한 이유가 뭐예요? 오리털 파카의 겉감과 안감, 옷감에 오리털 파카에 겉감과 안감은 대류를 막고 유리처럼 오리털 속에 들어있는 공기층은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겁니다. 추운 날 어떻게 하라 그래? 얇은 옷을 여러 개 껴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옷감과 옷감은 대류를 막고 옷감과 옷감 속에 그 층 속에 있는 공기층은 전도를 막고 이렇게 대류와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그 보온 다큐 커튼을 한번 보자고. 보온 다큐 커튼도 어떻게 돼 있어? 겉감과 안감. 그건 뭐예요? 대류를 막고 그 보온 다큐 커튼 속에 들어있는 스펀지 또 아니면 뭐 부직포 그런 틈새에 들어있는 공기층은 전도를 막는 거죠. 그래서 단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온 다큐 커튼이 젖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젖으면. 물에 젖으면 뭐예요? 단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액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짧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가 잘 일어나요. 그냥 열이 그냥 새는 겁니다. 그냥 단열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온 다큐 커튼이 젖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단열이. 그게 젖는 이유가 왜 그래요? 천정에 하우스 천정에 결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로가 착 맺혔다가 뭐예요? 아침이 되면 바람 불면 우두두둑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온 다큐 커튼 젖지.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 수 있어. 저녁에 주무실 때 이불을 적셔가지고 한번 젖은 이불을 한번 덮고 주무셔봐. 어떻게 되나 그 이튿날. 단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기층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께도 중요하지만 두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층을 유지하는 거. 두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공기층을 유지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단열 기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라디에이션 복사는 그러니까 열이 A에서 B로다가 이동될 때 대류 전도 복사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의 어떤 운동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전자기파예요. 파동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와요. 이동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햇빛, 태양빛이 뭐예요? 지구까지 오는데 전자기파로 오는 겁니다. 파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열이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 그 파동이 와가지고 우리 분자를 흔드는 겁니다. 파동이 와가지고 분자를 흔드는 거예요. 분자의 운동이 발생되면 뭐예요? 그게 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 오는 거예요. 먼 거리를. 와가지고 분자를 흔드는 거지. 그래서 열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라디에이션, 이 복사를 이용하는 게 뭐예요?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 그런 거예요. 투명한 물질을 잘 통과가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장파가 돼 파장이 이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게 비닐을 뚫고 못 나가 파장이 길어가지고 단파일 때는 뚫고 들어오는데 파장이 길면 뚫고 못 나가거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걸 이용한 열이 바로 그린하우스 온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로를 피우잖아요. 그러면 대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위로 올라가요. 전도는 만져야 뜨겁죠. 그런데 뭐예요? 그냥 불 쪼여도 뜨거워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겁니다.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복사기, 라디에이션, 이 적외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적외선이 뭐예요? 우리 피부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이게 라디에이션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단열재죠. 보온다고 커튼을 친 거고요. 근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뭐 이렇게 축축 늘어졌다니까. 이게 젖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시퍼렇게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끼고 그거는 뭐예요? 이 하우스에 결로량을 줄이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그랬죠. 그건 앞에 동영상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이 여러 겹을 낀다고 물론 좋겠죠. 여러 겹을 쳐줘야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보온 효과가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젖지 않게. 복연 다격 커튼이 뭡니까? 한 겹이라고 하더라도 물에 젖지 않도록 뽀송뽀송한 상태로 덮어주고 또 뭐예요? 밀폐가 되어야죠. 공기의 유동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측창을 내렸을 적에도 뭐예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게 대류를 막고 또 뭐예요? 공기층을 유지하는 거는 전도를 막는 거죠. 그게 핵심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이 사진은 제가 전원주택 질 때 이 사진이거든요. 전원주택 짓는데 이게 지금 이 집 기초, 바닥에 이 기초를 지금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먼저 뭐예요? 맨 밑에 이렇게 두꺼운 장수 비닐을 피지 않고 그대로 깔았어요. 두 겹으로. 비닐을 깐 이유는요. 대류를 막는 거죠. 일단 수분을 막고 대류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맨 밑에 이렇게 비닐을 두꺼운 걸 깔고 그 위에 뭐예요? 이렇게 15cm짜리 스티로폼을 놓고 그리고 천일건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바닥도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벽돌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바닥을 보면, 거실 바닥을 보면 그 기초에다가 또 뭐예요? 스티로폼을 또 5cm짜리 50mm 스티로폼을 또 깔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위에 메시철근을 넣고 그 위에 거기에 뭐예요? 난방 온수 배관을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방통을 치죠. 이제 균평을 봅니다. 그래 놓고 방 바닥도 비닐장판을 깔은 게 아니고 그 강화마루라 그래가지고 나무가 폐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나무가 가장 비싼 건데 그걸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바닥 단열이 맨 밑에 비닐, 그 다음에 뭐예요? 스티로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 위에 또 스티로폼, 그 위에 또 뭐예요? 콘크리트, 그리고 이제 바닥 단열에 뭐예요? 강화마루까지. 그러니까 대류와 전도를 막는 그 기술을 뭐예요? 최단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거실을 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벽인데 이 벽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빨간 벽돌을 이렇게 한 켜를 쌓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이제 빨간 벽돌을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쪽 벽에 이렇게 단열 필름 이거예요. 단열 필름 붙이고 그리고 뭐예요? 요게 지금 출입구인데 그러니까 빨간 벽돌 이렇게 한 켜 쌓죠? 그 다음에 단열 필름 붙이죠? 그리고 15cm짜리 스티로폼을 넣어요. 여기는 지금 요 출입구기 때문에 좀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벽은 뭐예요? 이 안에 여기 15cm짜리 스티로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 이게 황토벽돌 10cm인데 황토벽돌과 이 스티로폼 사이에 5cm 공간을 띄었어요. 공기층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가지고 전체 벽 두께가 얼마다 40cm예요.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단열이 됐죠. 특히 여기 지금 철골 콘크리트의 이 기둥인데 이 철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전도가 잘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쌓고 단열재로 쌌어요. 단열 필름으로 공기 접촉이 안 되도록. 그리고 이 빨간 벽돌 쌓고 여기 이 틈새를 이
바깥에서 꾹꾹 누르면서 그 이쁘게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매질을 넣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매질 넣을 때 그 인부들 공사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수박 파티를 했다니까. 이것 좀 꾹꾹 눌러주세요. 꼭꼭 눌러달라. 꼭꼭 부탁드린다고. 왜? 여기에 대충대충 누르는 거하고 꾹꾹 누르는 거하고 만약에 공기 틈새가 있으면 대류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을 쓴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스티로폼 집어넣을 때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 전부 우레탄으로 싸가지고 어떻게 했어? 전부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을 붙였어요. 한 몸체로. 그냥 집어넣으면 뭐예요? 이 틈새로. 대류가 일어나거든. 공기 유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전부 붙인 거예요. 내가 인건비 더 줄 테니까 이거 붙여라 전부. 그래서 건물을 졌어요. 거의 완벽하게 뭡니까? 단열이 돼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겨울철 난방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거의 무가온. 거의 뭐예요? 기름 얼마 안 떼요. 그래도 뭡니까?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원주택 짓는 기술도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제가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단열만 철저하게 하면 전원주택도 뭡니까? 난방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충분히 뭡니까? 승산이 있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버섯재배사, 온실 아니면 축사 이게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면 뭐예요? 건물 제대로 지셔야 돼요. 특히 바닥. 바닥은 다들 등한히 하거든. 근데 비닐 한 장 사이로 뭐예요? 땅은 외부랑 내부랑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축사도 마찬가지고 버섯재배사도 마찬가지고 바닥 단열을 안 해요. 바닥을 뭐예요? 전부 그냥 대충대충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설이나 버섯재배사나 축사나 온실이나 그건 평생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바닥을 완벽하게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농업인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걸 등한히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단열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집을 허물고 없어질 때까지 난방비 엄청 들어가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 돼. 완벽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 보시면 무엇이 좋았다. 어떤 면을 많이 배웠다. 또 감사하다. 아니면 또 이런 거는 이게 아니지 않냐. 그런 좀 댓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보셨는지 안 보신 건지 이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댓글도 웃고 또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동영상에 올려셔가지고 그걸 뭐예요? 토론을 하고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동영상 또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드릴게. 아이 이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반응이 없어 농업인들은. 왜 그러세요? 반응을 좀 하셔. 그리고 좋은 기술이면 어떻게 돼야 돼? 알려주셔야지. 제가 앞으로 계속 있잖아요. 정말에 첨단 농업 기술 제가 다 올려드릴 거야. 전기 자동화까지. 농기계 사용하는 건 말고 물론이거니와. 농업 전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첨단 기술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돈 되는 기술을 전부 올려드릴 거거든. 같이 공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같이 나누세요. 그래야 우리 농업이 발전이 되지. 그냥 나 혼자만 보고 그냥 꽁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발전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소비자도 뭐예요? 우리 도시 소비자도 농업인들이 의식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니까. 그런 기술 전부 제가 올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음 영상은 참새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에너지 비용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라니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홍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지. 동영상 올리는. 뭐 불쌍해서 뭐 구독 꾹꾹 눌렀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 하시지 말고 아무튼 장시간 동영상 봐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팜 이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